대선생, 예. 이제 벚꽃이 피는 시즌이 됐어요. 예. 벚꽃이 피면 우리 영재 학생들 어떤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보통은 단위학교 영재가 아마 이맘때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영재라 하면 학교에서 개설한 영재학급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럼 지역공동 영재학급은요? 교육청 단위에 이제 교육청 산하에 영재원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아마 지금 선발 시즌은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기관이나 어떤 학교에서 영재학급을 개설하고 그리고 인근의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거기서 선발 전형을 통해서 지역공동 영재학급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단위학교 영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교마다 상황이 틀릴 것 같아요. 어떤 학교에서는 경쟁률이 셀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입학 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러한 영재원들 같은 경우는 영재원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영재원들이 대학교 부설 영재원이라는 소문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런 겁니까? 우선은 그런 대학의 이런 전문 시설, 연구 시설, 그다음에 대학에 또 영재 학과가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영재 교육을 전공한 교수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운영 자체도 상당히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 내에 있는 연구 시설이나 그 교수진들 그리고 인력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R&D나 산학협력의 기회도 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인기가 많은데 수도권 소재 모 대학에서 브릿지 전형이라는 걸 운영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브릿지 전형이 뭡니까? 가장 핵심은 선발이 되고 나서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이 브릿지 전형은 교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6개월 정도의 장기 교육 안에서 학생들의 이런 온라인 과제, 관찰 수업, 관찰 캠프 여러 가지 이런 참여를 보고 그 다음에 입학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선발이 되어야지만 그 학교의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자격이 줬는데 브릿지 전형은 먼저 교육을 받고 내가 이 영재원에 다니고 싶다 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겁니까? 우선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입학이 제일 어렵고 해외의 대학들은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센세이션한데요? 이런 브릿지 전형 왜 운영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한 번의 선발로 아이들을 판단하는 게 물론 그런 전형 절차는 1차, 2차, 3차로 여러 단계이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영재성이라는 거는 내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이런 관찰이나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의미가 깊은 게 지금까지 영재원 선발에 대해서 굉장히 잡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잘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교육의 개입이라든지 부모나 아니면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재교육법은 사실은 영재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대상자하고 동일해요. 특별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재교육의 관점을 굉장히 폭넓게 본 거예요. 내가 영재교육을 받고 싶다. 그럼 일단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은 이건 나랑 안 맞다. 어떤 학생들은 더 받고 싶어.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생들,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열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런 영재 학생들이 잠재적인 그런 영재성 판별에도 도움이 되고 영재 학생들이 이제 이런 자발적으로 이런 정도 호기심을 갖고도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사교육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영재의 문을 좀 넓혀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이렇게 그런 영재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학교 이제 사이버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예. 영재 캠프가 있었잖아요. 그것들은 사실 사이버 학습을 마치고 영재 캠프를 마치면 그건 입학 자격을 주는 건 아니었죠.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자격이 아니라 선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영재나 혹은
대학 부설 사이버 영재원에 수료를 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줬던 거죠. 그동안 이제 대학교 부설 영재원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학교마다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영재가 학교에 한 명씩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학교 내부적으로 선발하는 과정도 불가피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산술적으로 학생이 영재를 이렇게 인원을 제한한다는 거 역시도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사이버 학습 과정이나 어떤 영재 캠프와 같은 걸 통해서 관찰 평가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 브릿지 전형은 더 한 발 나간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브릿지 전형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선은 새로 생긴 전형인 것 같고, 근데 앞으로 많이 홍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 이런 정보 어디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물론 뉴스 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GED라고 하는 영재교육 포탈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영재 기관들, 영재 교육 현황,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탑재가 돼 있으니까요. 혹시나 영재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이시라면 한번 접속을 해보시고 관련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재 교육에 우리 아이가 영재인 것 같다, 아니면 영재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경우에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보통은 학원을 찾아가세요.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어떤 영재 선발 전형을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 대한 진단과 이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재 기관에서의 영재 교육 대상자에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그것을 서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GED라는 사이트에 다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재 교육 기관도 참 다양하기 때문에 뭐 단위학교부터 교육청 부설, 대학 부설, 뭐 과학고 부설까지 한번 정보를 한번 좀 탐색을 해보시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영재 교육 기관을 찾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브릿지 전형의 의의를 우리 대상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서 맞춰주시죠. 저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모든 아이는 영재다. 그 영재다라는 건 영재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을 조금 더 넓혀주고 조금 기회를 준 게 아마 이 브릿지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상 선생님 언제든지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